자, 뭐 슬쩍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그 행렬이라는 거 뭔지 살짝만 봐도 알긴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제 이름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장기원이고 010-8181-4615예요. 혹시나 저 번호로 연락이 가면 왔다! 안녕하세요. 봤는데 분명히 저랑 수업한 적 있어요? 그렇구나. 수민아, 네 친구는 오늘 수업 있는 번호 안 왔대요. 누구요? 서윤이. 몰라요? 모르는구나. 학교 같아서 친구가 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본은 이거고,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말을 할게요. 처음에 계획은 이거 3회로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하면 2회로 끝내버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판단은 제가 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시면 굳이 시간 때우려고 막 문제 더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나눠드린 거는 개념 원리예요. 당연히 이제 공정수학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여러분이 개념 원리 푸는 걸 한번 보고서 생각보다 잘한다 싶으면 바로 쌩 할 거고요. 예상했던 그대로다 하면 RPM 풀 거예요. 됐죠? 근데 쌩까지 풀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잘 풀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2주면 끝나요. 근데 2주라는 건 2번 수업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RPM을 하게 되잖아. 그럼 RPM만 하고 마무리 짓기 좀 그러니 쌩도 한번 풀겠죠? 그러면 이제 3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차피 잘할 수 있는데 시간 낭비하는 건 아까우니 저는 일단 요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초반에 사실 어색한 거야. 생전 처음 보던 애가 나오니까 어색한 건데 니네가 갑자기 행렬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혹시 코딩이나 뭐 이런 컴퓨터 관련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 컴퓨터는 1이랑 0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신호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렬이라는 게 요즘에 갑자기 또 급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나 코딩 혹은 뭐 AI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행렬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초등학교 때는 코딩 뭐 조금씩 다 배운다면서요? 네. 그쵸? 그래서 본 적 있어요, 행렬? 아직 거기까지 본 적 없고, 그래서 나중에 개발자나 이런 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처음에 이제 행렬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보죠. 가로로 이렇게 숫자를 쓸 거고요. 근데 얘를 이제 세로로도 이렇게 숫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숫자를 쓸 거냐?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3, 여기에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숫자를 쓸 거예요. 제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쓴 다음에 괄호를 쳐요. 이렇게요. 우린 이거를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한 줄, 얘 뭐라고 부르게? 1행. 그 밑에는 2행, 3행 이렇게 갈 거고요. 세로로 이렇게 한 줄, 이거 뭐라 부르게? 얘 1열이에요. 그럼 그 오른쪽은 2열, 3열, 4열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몇 행, 몇 열 행렬일까요? 행렬에서 이거 두음 법칙 알죠? 3행, 4열이죠? 그래서 걔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3 곱하기 4 행렬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됐지?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친구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숫자예요? 1행, 1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1행 1열. 그럼 이거 얼마? 1입니다. 그러면 1행 2열은요? 2열. 1행 3열은요? 그러면 3행 2열은요? 10.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행렬에 있는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 I, J라고 이렇게 써놓고 행렬을 I는 1, 2, 3 J는 1, 2, 3, 4 이렇게 쓰더라도 이 친구를 표현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뜻 자체가 몇 행 몇 열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3행 4열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됐죠? 그게 전반적인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짜잘하게 274페이지에 있는 거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 맨 위에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괄호로 묶은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가로로 있는 거 1층, 2층, 3층 물론 우리 상식적으로 여기가 1층이고 이게 2층이고 3층이지만 위에서부터 셌을 때 1층, 2층, 3층을 층을 우리는 행이라고 부르고 그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행이랑 열은 한자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m 곱하기 n 행열 요 얘기고요. 됐지? 요거랑 요거랑 숫자가 만약에 같잖아요. 우리 그런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행렬 자체를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쓰는데 만약에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지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그 오른쪽 거 보면 성분에 대한 얘기 쭉 했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줄글로 쓴 거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알아듣길래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행렬이 같다는 건 모든 성분이 다 어떻다? 같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럼 필수 1번 보시면 행렬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래요. 얘들아, 이 행이라는 건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가로줄이요. 그리고 니네 보통 가로 세로라고 하니 세로 가로라고 하니 가로 세로. 그래서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에요. 알겠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 1. 자, 3열. 7이랑 마일이랑 9를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얼마? 15.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이라고 읽을 건데 2,1이라고 제가 읽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라고? 2행 1열의 성분은 뭐예요? 1행 3열은 7 곱하래요. 너무 쉽죠? 자, 4번 몇 행 몇 열? 2행 3열 숫자 뭐죠? 거기서 3행 2열을 빼래요. 8 빼면 마이너스 9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우니까 넘어가요. 자, 그 오른쪽 거 보시면 이제 필수 2번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하나만 아주 풀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A, I, J는 3I 빼기 2J인데 I는 어서부터 어디? 1, 2, J는 1, 2, 3입니다. 그 말은 몇 행 몇 열짜리? 행열? 2행 3열. 그러면 가로줄 몇 개? 2개, 세로줄 몇 개? 아, 그렇구나. 그럼 숫자가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 1 대입하면 얼마죠? 1, 1, 1, 1, 2 대입하시면 마이. 1, 3 마이. 마. 3. 마삼. 자, 2행 1열 4. 4, 2행 2열 2. 2행 3열 0. 끝입니다. 요거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시고 5초 뒤에 풀어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2행 3열이죠. 근데 I랑 J가 같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1. 나머지는 다 뭐? 0입니다. 끝났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A랑 B가 같대요. 두 행렬이 같대요. 두 행렬이 같다는 건 모든 성분이 어떻다? 다 똑같다. 1행 1열부터 쭉 다. 그러면 3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A 빼기 2B는 얼마? 1행 1열이죠. 마 1. 그럼 5는 뭐? B 플러스 C. 5A 빼기 1은 뭐? 4. 6은 6. 그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A는 얼마?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가 1이니까 B 얼마? 2 끝. C는 3 정답입니다. 정말 별게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방금 행렬이 같다가 어떤 의미였어요? 모든 성분끼리 각각 같다. 그러면 행렬에서도 이제 덧셈과 뺄셈이 있고요.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곱셈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덧셈 뺄셈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덧셈 뺄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A라는 행렬이 있고요. A11, A12, A21, A22 이렇게 정사각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나랑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우리가 두 식을 계산할 때는 두 식이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여야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행렬의 모양 자체가 같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걸 같은 꼴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어떤 행렬이죠? 2 곱하기 2, 즉 정사각형 행렬이고요. 얘도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 행렬이에요. 이렇게 꼴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얘가 뒤에가 좀 달라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얘랑 얘를 만약에 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진짜로 더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잘못 썼다. B죠, B. B21 그리고 A22 더하기 B22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뭐로 바뀌면 빼기로 바뀌잖아요. 그럼 누구만 바꾸면 돼? 여기만 다 바꾸시면 돼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빼기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런 행렬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의 모든 성분에 뭘 붙였다? 마이너스를 붙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 플러스 B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되는데 A 빼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다? 마이너스 B라는 행렬에다가 A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실수해서 했던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오겠다는 거야. 왜냐면 정의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뭔가 결국 실수끼리 합과 차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행렬도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A 빼기 B라는 행렬은 A에다가 마이너스 B라는 행렬을 합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앞뒤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결합법칙, 교환법칙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하기 빼기를 실수끼리의 더하기 빼기로 지금 정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디에서? 더하기에서. 빼기는 교환법칙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빼기 결합법칙 돼요, 안 돼? 결합법칙도 안 돼요. 알겠죠?
더하기에서 다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뒤에다가 넘겨서 필수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건 제가 굳이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행렬 앞에 숫자 곱해져 있으면 우리 승분하고 다 네, 맞습니다. 상남자네. 풀이가 좀 큼직큼직하게. 좋아, 좋아. 뭐 어떤 느낌으로 풀어나가는지 좀 감이 오죠? 결국에 요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다시 보세요. 아직 다 못 풀어도 좋습니다. 먼저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제가 실수배를 설명 안 해줬는데 좀 궁금해갖고 물어본 친구가 한 명 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했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할 거거든요. 영행렬은 뭐냐? 모든 성분이 뭐인 거? 0입니다. 00000000000이에요. 그냥 싹 다 0이야. 그러면 A라는 친구에다가 행렬이에요. 영행렬을 더하면 뭐가 되죠? A 당연히 A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영행렬에다가 A를 더해도 A 여전히 A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도 배웠어. 혹시나 나중에 수학이랑 관련된 과를 가시는 친구들은 이런 말도 배우는데요. 항, 등, 원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뭐냐면 항상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A에다가 요 0이라는 L을 합쳤는데도 여전히 그대로더라. 대신 0에다가 A를 합쳐도 그대로더라. 그럴 때 우리는 이 0을, 영행렬을 항등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A에다가 어떤 친구를 더해서 항등원이 되는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몰라도 돼. 지금은 너네가 몰라도 되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요 친구들을 배운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얘들아, 곱셈에서 항등원은 뭘까? 예를 들어 5에다가 뭘 곱해야 5가 나와요? 1 이 반대로 어떤 친구에다가 5를 곱해야 5가 나오죠? 어떤 친구에 5를 곱하면 5가 나와요? 1이요. 여전히 1이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됐지? 실제로 실수에서도 있단 말이야. 자, 여건이라는 건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돼요. 곱하기에서 아까 항등원이 얼마라고요? 항등원이요. 곱하기에서 항등원이 뭐였어? 1이지. 그렇다 보니까 5에다가 어떤 친구를 곱해야 항등원이 1이 나오나요? 5분의 1 5분의 1이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에다가 5를 곱해야 항등원이 1이 나오나요? 5분의 1 그런 친구를 여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우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는 개념을 여기서 하나 더 배웠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너네가 몰랐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나누기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더했을 때 값이 똑같아지도록 하는 0을 배워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연수끼리 더하는 것만 배우다가 0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생각해봐. 더하기 할 때 5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나올까? 해서 이 음수를 배운단 말이야. 그 과정을 여기서도 똑같이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어떤 행렬에다가 k를 곱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모든 성분에 뭘 곱한다? k를 곱한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k에다가 a를 곱한 거는요. 좀 이따 합시다. 잠깐만요.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필수 5번 나오는데요. 필수 5번. 자, 그 친구 한번 보시죠.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1번 보시면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행렬 b에서 행렬 2a를 빼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2번은 x는 어떻게 구해요? 행렬 2a 더하기 행렬 b 한 다음에 뭐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 3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항등은 곱셈, 뺄셈, 덧셈 다 연산에 따라서 달라요. 연산에 따라 달라요? 더하기에서 항등은 뭐죠? 예를 들어 1에다가 얼마 더해야 1 나와요? 0이죠? 그럼 거꾸로도 해봐. 0에다 1 더하면 1 나와요? 그럼 항등원이에요. 그럼 이번에 더하기에서 요거는 뭘까요? 5에다가 뭘 더해야 항등원이었던 0이 나오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에다 5 더해도 0 나와요? 그게 바로 0원이에요. 사실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이 행렬도 똑같이 배우고 있다. 요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기 문제 풀어도 돼요? 되죠. 어차피 다 풀어갈 거예요. 네, 집에서. 지금 미리 풀면 숙제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혹시 숙제가 없다고 들었습니까? 있다고 들었습니까? 있겠죠 아마? 있겠지 아마? 그래. 간혹 가다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냥 정말 단순 계산이야. 사실 행렬도 어려운 게 조금 있어요. 뒷부분에.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축에도 속하지 않아요. 자, 넘겨서 필수 6번 한번 보시죠.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행렬이라는 게 숫자가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뭔가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있는 x 빼기 y, 2x 더하기 y 이것도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대신에 연립방식을 여러 개 세워야 된다라는 게 조금 어떨 뿐? 귀찮을 뿐. 하지만 푸는 방법이 똑같으니 한번 해보죠. 필수예제 6번 x 빼기 y랑
2x 더하기 y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이 두 개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이거 a라고 놓고 이거 b라고 놓으면 x란 친구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에 그냥 a 더하기 b 이거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거 할 때 여러분 취향이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안 될까? 우리 흔히 이런 거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죠? 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왜 성립할지 머리로 생각해봐. 굳이 제가 써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어차피 1행 1열 더하고 3분의 1 하나 1행 3분의 1하고 1행 1열 3분의 1하고 1행 1열 3분의 1 한 다음에 더 하나 똑같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게 모든 열에서 다 반복일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구해? y는 그냥 식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 x 빼기 a 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거 마무리하고 그 밑에 것까지 풀어보세요. 필수 6번이랑 필수 7번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6번, 7번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7번도 풀어봤어요? 필수 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필수 7번 중간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한 게 뭐래요? C 랑 같다 한 거죠? 이게 얼마? 0?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서 623번이랑 629번 두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623번, 629번. 하나는 둘 다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둘 다 풀어드릴게요. 일단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623번이 어찌 보면 뭐 코딩 같은 그 느낌이 나중에 들어요. 진짜 뭐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있다 없다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밑에 거보다 큰 거야? 화장실 좀 갔다 왔죠 그. 네, 됩니다. 갔다 오세요. 다 폈어요, 근데? 아니 돌려가지고. 아, 갔다 와. 가서 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손도 한번 씻고 오고. 근데 직접 간다는데 어딘가를 걸치지 않고 간다는 건가요? 네. 왜냐면 직접 가는 게 아니면 사실 1에서 1로 가는 방법은 엄청 많겠죠? 그렇잖아요. 막 3을 뭐 한 번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두 번 거쳐서 세 번, 엄청 많아요. 네. 필수 7번에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뭐지? 성분 네. 같은 위치고 뭐 아무거나 3개 잡아가지고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4개 세워야 되잖아요. 4개 세웠는데 생각해봐. 미지수를 지금 몇 개예요? 2개. 근데 식은 4개예요. 그럼 웬만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겠죠? 그렇잖아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4개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조건이 많아서 문제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맞춰서 냈더라고요. 잘 2개만 채워도 되겠네요. 충분하죠. 네, 문제가 이상하지만 않잖아요. 자, 623번 다 푼 사람은 62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뭐냐면 완성제도 직접 가는 도로의 수죠. A1, 1은 뭐야? 1에서 1로 직접 가는 도로의 수잖아요. 1에서 1로 가는 도로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2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2개 몇 행 몇 열짜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3행 3열. 그렇죠? 그냥 써볼까? 1행 1열의 성분은 뭐죠? 그렇지. 여기 전에 1행 2열. 1에서 2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거치면 안 돼요. 왜냐면 직접이잖아. 그렇죠? 직접 간다는 건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1행 3열. 그렇지.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그렇지.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그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소괄호. 그렇지. 자, 629번도 해보시고. 아, 이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맨 뒤에 답이 있습니다. 빠른 답. 자, 여러분 답 채점하라고 일부러 답을 붙여놨어요. 중간에 궁금하시면 답을 확인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들아, 이제 I에서 J로 가는, 그리고 직접 가는 도로의 수라고 썼는데 A11은 뭐겠어요?
1에서 1로 직접 가는 거. 그럼 1에서 1로 가는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여기 2 쓰시고 1행에서 2열로 가는 거. 1행 2열. 1에서 2로 가는 거 하나도 없고요. 1에서 3으로 가는 거 하나. 2에서 1로 가는 거 없고요. 2에서 2도 없어요. 2에서 3은 하나. 3에서 1은 없어요. 3에서 2 하나. 3에서 3도 없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었어? 뭔가 안 돼? 자, 629번은 식만 세웠으면 아마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잘 보일 거예요. 두 번째 1행 2열 가지고 식 쓰면 요거 나오고요. 2행 1열 가지고 식 쓰면 이거 나와요. 그랬을 때 1행 1열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a인데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고, 2행 2열에서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2b인데 이거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xy를 구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곱셈 공식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나머지 연습 문제들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구해보시면 629번은 A 얼마 나와요? 6 나오나요? 네. B는요? 20이요. 20 나와? 좋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랑 빼기 배웠으니까 뭐 할 차례? 곱하기 할 차례예요. 아쉽게도 학년에는 나눗셈은 없습니다. 일단 곱셈만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나를 더 가르쳐줄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면 좀 편한 것도 좀 이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집중력이 좋은 스타일이구나. 자, 보면 A가 있습니다. A, B, C, D로 잡아볼게요. B는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랬을 때 A와 B를 곱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그냥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얘는 원소끼리 곱해. 아쉽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지. 지금까지 하면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얘 곱하기를 진짜 이상하게 해요. 잘 봐봐. 이 친구는 2 곱하기 2 행렬이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도 잘 봐봐. 2 곱하기 2 행렬이죠? 반드시 곱하기가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친구의 뒤에 있는 거 뭐라 부른다고? 열과 요 앞 뒤에 있는 친구의 행이 이게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돼요.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곱하는 방법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잘 봐봐요. 이 가로랑 이 세로를 곱해봐요. 무슨 얘기냐? A, B가 있고요. 이 G가 있잖아요. A랑 E랑 곱하고 B랑 G랑 곱해요. A, E 더하기 B, G. 이게 새로운 행렬의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들어갈 숫자예요. 곱하기가 되게 특이하죠? 잘 봐봐. 이거 곱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얘랑 곱합니다. AF 더하기 BH. 됐어요? 자, 원리가 이렇다고. 잘 봐. 여기랑 여기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기억을 해보면 얘는 1행이고요. 얘는 뭐예요? 1열이죠.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한 걸 1행 1열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1행과 얘는 뭐예요? 그래서 1행 2열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야. 약속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뭐야? 2행 1열이지. 그럼 그 친구 곱한 친구를 여기다가 갖다 써요. 이해돼? 그 다음 2행 2열 곱한 애를 어디다 갖다 써? 여기다가 갖다 써요. 약속 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진짜 쉽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 오면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생전 저렇게 연산하는 거는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계산합니다. 얘 하나 들어볼게요. 연습. 그럼 잘 봐봐. 1, 2, 3, 4, 5, 6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뭔가 곱하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3열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곱해야 되는 친구는 몇 행은 무조건 만족해야 돼? 무조건 3행은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세로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3행 2열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고? 잘 생각해봐. 여기서 써볼게. 여기도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로 나올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그래서 결과는 항상 이거로 나와요. 됐죠? 혹시나 라는 마음에 얘를 없애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계산 될까 안 될까? 이거 계산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봐. 가로를 하나 싹 쳐주시면 좋아요. 1행과 1열이 곱해졌네. 뭐 쓸 거예요? 1행 1열에 쓸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뭐죠? 마1에 마6에 마15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0.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충 계산하면 저거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행에 1열이잖아.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9. 그럼 결과값이 뭐로 나왔어요? 2행 1열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곱하기를 이렇게 회계망측하게 합니다. 연습 한 번 더 해보죠. 1, 2가 있고요. 여기는 3, 4, 5, 6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이야? 1 곱하기 2. 얘는요? 2 곱하기 2. 그러면 어떤 애가 나올 거라고? 1 곱하기 2행렬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만나 봅시다. 가로로 선 하나 그어줄게요. 이렇게. 얘는 세로요. 그럼 1행 1열 곱했으니까 어디다 써? 1행 1열에 쓸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13. 그리고 1행 2열이에요. 그럼 어디다 써? 1행 2열에 써야지. 그러면 계산하시면 그래서 실제로 1 곱하기 2행렬 나오는 거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가운데가 어때야 된다는 거? 숫자가 똑같아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안 똑같으면 계산이 아예 안 돼요.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 마1, 2, 마2가 있고요. 여기는 1, 2, 3, 4, 마2, 마3.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돼요? 2 곱하기 3. 그렇지. 2 곱하기 3행렬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뭐를 담당하는 애?
행을 담당하는 애니까 가로로 뭔가 계산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열을 담당하는 애니까 세로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는 거예요. 안 헷갈리기 위해. 자, 그럼 이렇게 곱해보면 얼마 나와요? 마3 하나 쓰시고 1행 1열에 1행 2열은 뭐가 나올까? 4가 나올 거고 1행 3열은요? 6 나오죠. 2행 1열은요? 마4? 마6 아니에요? 마6이죠? 그 다음에 2행 2열은 8 2행 3열은 12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돼요? 건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좀 귀찮아. 그리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넘겨서 정말 귀찮아도 630, 631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630이랑 631 다 풀어보세요. 아니 근데 귀찮아도 해야 돼. 왜냐면 앞에는 제가 안 시켰는데 여기는 시키는 이유가 있어. 안 하면 헷갈려요. 한번 연습해봐. 자, 앞에 거에서 중요한 건 뭐다? 행이고요. 뒤에서 중요한 건 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3 곱하기 4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맞아? 결과값이 뭐가 나올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야. 자, 630번에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몇 곱하기 몇 행렬? 1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뭘 곱해요? 2 곱하기 1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2 곱하기 1 오, 다시 1 곱하기 2에다가 2. 1 곱하기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곱하기 1 자, 다시 1이요 1번 보세요. 1번 어떻게 설렸어? 2 콤마 2랑 3 콤마 아닙니다. 마일 4 이렇게 나와있죠? 얘 1 곱하기 2행렬 얘는 2 곱하기 1행렬. 그럼 결과는 뭐로 나온다고요? 1 곱하기 1 숫자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대신 곱할 때 어떻게 곱하라고? 요렇게랑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2랑 마1 곱하면 얼마? 마2 게다가 3이랑 4 곱하면 그래서 얼마예요? 10 이렇게 하나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이 행이 되니까 이게 어디죠? 네, 행열. 무조건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 약속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곱하기부터는 은근 계산 실수가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헷갈리시면 얘가 결국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될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몇 번? 몇 번을 예로 들어줄까? 2번이요. 2번. 2번은 몇 곱하기 몇에 몇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2. 2번이요? 그 앞에 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1 곱하기예요. 거기를 좀 잘못 생각했어.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요. 아까 말 그대로 그거야. 한번 더 설명해. 여기는 숫자 몇 개예요? 여기 숫자 몇 개예요? 이렇게. 2개요. 여기 숫자 이렇게 세로로 보면 몇 개예요? 2개요. 2개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랑 첫 번째 숫자 곱하고 두 번째랑 두 번째 곱하고 그다음 더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3개 있고 얘가 3개 있잖아. 네. 그럼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끼리, 세 번째 끼리 곱한 다음에 뭐해라? 더해라. 이해돼요. 그게 그 숫자 하나가 뭐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1행, 얘가 1열이었으니까 새로 계산되는 거에 1행 1열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럼 잘 봐봐. 여기 보세요. 그럼 요 CD랑 이 G를 곱하면 네. 곱해서 더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얘는 몇 행? 2요. 얘는 1열. 그러니까 2행 1열에 들어가. 아. 오케이? 네. 헷갈리죠? 권이 괜찮아? 네. 근데 곱셈 법칙이 곱셈 법칙. 곱셈 법칙이라고요.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이 많아.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계산이 익숙해져야 아 그럼 이거 교환이 되겠네, 결합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계산 먼저 합시다. 좀 헷갈리는구나. 나 계속 지켜보는 거 보니까 헷갈리나 본데? 괜찮은데? 괜찮아? 깔린 건 없어요. 어 그래? 그냥 처음 봐서 좀 어색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인드 개쩌는데? 그런 마인드 좋아해. 어때요? 할만해요? 어색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없었으니까. 좋아 좋아. 여전히 조금 헷갈리시면 더 뭔가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 거에서 가로 숫자 개수랑 뒤에 거에서 세로 숫자 개수가 똑같아야 될 텐데 첫 번째 거끼리 곱하고 두 번째 거끼리 곱하고 세 번째 거끼리 곱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서 더한 값이 최종적으로 성분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너도 계산 실수했지? 아니 그 배치를 잘못했어요. 배치를 잘못했어? 네. 네. 여기에 1행짜리들이랑 1을 곱한 게 1행 1년. 그렇지. 맞아요. 대신에 그 곱할 때도 첫 번째 거끼리 곱하고 두 번째 거끼리 곱한 다음에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업이 7시 30분까지죠. 네. 연애는 다 했다. 연애 다 했다 하면 그 오른쪽 넘어가서 289페이지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연습됐고 채점했는데 다 고쳐봤다. 그냥 넘겨보세요. 참고로 필수 국어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모르겠으면 놔두세요. 제가 도와줄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행렬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이렇게 선 그는 게 어떻게? 손 긋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 어떻게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거는 뭐냐면 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선을 그을 거예요. 예를 들어 A, B, C, D, E, F, G, H, I, J, K, L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앞에 거야. 그럼 뒤에 거는 반드시 몇으로 시작해야 돼? 몇 곱하기 얼마로 시작해야 돼? 이게 지금 몇 곱하기 몇이니까? 3 곱하기 3. 아니야.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얘는 반드시 이게 가로가 숫자 몇 개니까? 3개니까 세로로 3개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여긴 반드시 3 곱하기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2개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1 곱하기 2니까 2 됐지? 3, 4, 5, 6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러면 항상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 얘네가 한 팀이야. 그 얘네는 어떻게 팀 먹는 거야? 이렇게 팀 먹는 거야. 그래서 그 팀을 구분해주기 위해 보통 여기서 가로로 선 이거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고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선 얘는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와 얘 하면 1행 1열 얘와 얘 1행 2열 2행 1, 2행 2, 3행 1, 3행 2, 4행 1, 4행 2까지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나중에 나와요? 뭐가요? 행렬이. 행렬이 나중에 나오냐고요? 네. 너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 공통수학 원이잖아 이제 너네 때부터. 무조건 나와요. 아, 그럼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었어요. 모르는 너네 그래서 한 2년 선배, 얘네 1년 선배, 얘네 2년 선배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런 거지. 나중에 가서 그래서 좀 웃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학교 아는 형한테 과외를 받아요. 그 형은 이걸 몰라요. 그게 뭐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늙어 보이잖아. 나 때는 안 했어요. 가 아니라 나 때는 했어요. 나 때는 했는데 그 밑에는 또 안 하다가 한참 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너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행렬이 요즘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컴퓨터 같은 데 많이 쓰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의 시대죠. 근데 이 소리를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컴퓨터의 시대 하긴 했는데 그거 전자공학과 보면 옛날에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죠. 스포도 못 적었어. 근데 그럼 언제부터 행렬이 교육되었어요? 교육과정에? 지금 중3이야. 지금 중3이 고1 때 배워요. 아 네가 말하는 건 옛날을 말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행렬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애들이 첫 시작입니다. 너네가 두 번째.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하면 수상의 공통수학 1로 바뀌거든요. 그때 배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거의 말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보통 들어가요. 이게 아예 맨 마지막 단원이야. 아예 맨 마지막. 그럼 여기 앞에 수상이에요? 여기 다 수상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랑 다른 게 딱 그거야. 도형의 방정식 있죠. 수상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그게 2학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2학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하에 있었던 내용이 요 앞으로 오거든요. 순열과 조합이고요. 행렬은 그냥 추가가 됐어요. 그럼 수원 수준 어떻게 돼요? 수원수통 이름이 바뀌어요. 대수랑 미적분 원으로 바뀌어요. 이름만 바뀌는 거야. 그럼 다 똑같아.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얘들아, 288페이지에 있는 거 연습은 다 했지? 채점 빨리 해봐. 채점 해봐. 그래야지 어디 틀렸는지 알지. 채점하고 틀린 거 조금 고쳤다면 그 뒤에 있는 거 풀어볼 거거든요. 뭐 288번 다 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보통 앞에 거는 가로로 선 놓고 세로로 선 긋는 이유가 구분해 주려고 그래요.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되는지 헷갈릴까봐. 자, x랑 x 곱하면 얼마? x제곱 더하기 y제곱. 네. 이게 1행 1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1행 2열은 뭐야? x랑 0을 곱하고 y랑 x 곱하니까 xy예요. 2행 1열은 뭐가 생어 봐야 돼 이제. 좀 이따 고쳐보고. 푸는 거야? 2행 1열은 뭐야? 2x 더하기 2x 더하기 y. 2행 2열은 x x입니다. 얘가 우리 똑똑하니까 바로 한번 해보자. 얼마? 15 25. 그 다음 12 12. 그 다음 10 10. x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났죠? 12가 요거고요. 얘가 이거랍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이거랍니다. 물려서 뭘 구하래요? x, y 구하래요. 그럼 충분하죠? 요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치?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해서 마무리 짓자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필수 이제 9번 또 해볼게요.